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공부는 했지만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물건을 보더라도 조사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규 강의를 끝나고 열심히 또 공부하실 분들 제가 무료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 조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 말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어쨌든 단톡방으로 공지가 나갔는데 그냥 영상으로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샘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줄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비봉면 잔리에 토지 1368평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17억에 감정한 것이 12억 2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고요. 예, 토지의 사진을 보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 철탑 옆에 땅이네요. 예, 요렇게 아유, 이 선화지가 맞아 보면 선화지, 어쨌든 그 철탑에 전기줄이 싱싱 보입니다. 자, 이런 동네인데 우선은 토지 용계 확인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용계 확인서 축척을 좀 더 낮은 축척으로 해가지고요. 좀 더 옆에 주변에 넓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지역 중로 1류에 접해 있습니다. 중로 1류에 접해 있으면 맹진 아닌가요? 예, 널찍한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도로구역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가 요만큼이 도로구역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 화성시니까 성장관리권역이고, 그죠? 요런 땅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다음에 앞에 도로가 도로구역이다. 그러니까 도로구역이니까 이렇게 진출입하는 거 건축허가 나겠느냐,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도로 조명허가 나겠느냐, 또는 도로 연결 허가가 나겠느냐, 그런 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우선 이 물건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없던 고속도로 IC가 생겼죠. 이 39번 도로입니다. 39번 국도가 차량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평택 쪽에서 수원으로 올라오는, 수원 안성 쪽으로 올라가는 큰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3번 도로가 하나 있고요. 요게 43번 도로 겁니다.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43번 도로가 하나 있고, 이 39번 도로가 하나 있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39번이 좀 더 서부 쪽으로 치우쳐진 도로인데, 트래픽은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없던 고속도로 IC가 생겼습니다. 이 고속도로 IC는요, 예, 마도에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 이렇게 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서부 쪽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경부축으로 연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제2외곽 고속도로가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가로로 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도로 트래픽도 좀 더 늘고 땅값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선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건축 허가가 정상적으로는 안 나겠죠. 근데 이 물건 경매 나온 거 보면은요, 이 본권 토지 일부는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한 부분이 있으며 관할 건축청에 확인을 요합니다. 해서 2012년에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허가를 2012년 12월 17일 날 했다. 그 다음에요,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말은 착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착공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본권 1, 2호 중 일부는 선화지에 저촉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깃줄이 있었죠. 한전 철탑이 있었습니다. 그 전깃줄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전깃줄에 대한 부분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깃줄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전에서 저렇게 철탑을 하고 전기줄이 지나가게 되면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지상권이 없어요. 그죠? 이 지상권이 없어요. 그냥 빚만 24억 떨어덩 있고 20억 채 빌리고 4억은 120% 설정해서 된 것 같은데 지상권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뭐야? 한전 철탑 안 지나가나?
스카이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스카이뷰를 보니까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이게 희미하게 보이죠, 이렇게. 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철탑 요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예, 분명히 선하지가 맞습니다. 일부가. 요 스카이뷰 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선하지가 맞아요. 요 정도 위치 선이 지나가니까 이 토지 일부를 저촉을 하죠. 뒷땅도 요만큼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지상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어찌된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이 한전에 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건축 허가가 있는 땅이니까 그렇다면 건축 허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자, 우선 건축허가 있다가 착공 신고를 했지만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건축허가를 착공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착공계를 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취소가 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거는 착공을 한 것 같으니까 그럼 건축허가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허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건축주가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건축주를 찾아가서 허가권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돈은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협상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는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시키고 나면 새로 건축허가 잘 나느냐? 보셨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뭐죠? 예, 그린벨트입니다.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 고속도로 IC가 생겨서 이제 트래픽이 더 늘어나고 또 주변에 공장도 더 늘어나고 할 것 같은데 좋아질 땅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이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축권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축권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이축권을 통해서 개발하려면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바뀔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드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뷰를 봤더니 엄마야, 이 진출입 허가가 좀 있죠. 그죠? 요 뒷땅, 요 땅이 너무 파헤치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요 보니까 요 좀 도로 조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여기가 도로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가속차로 감속차로 만들어 난 것 같아요. 왜? 이 SK 주유소 때문에 있는 거, 그 같이 쓰는 것 같은 허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건축 허가를 승계받았고, 도로 조명이 있다면 도로 조명도 자동 승계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되는지 또는 건축 허가를 취소시키면 도로 조명도 허가 취소되어 가지고 새로 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 새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까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나요? 크게 건축 허가와 도로 조명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이축권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도로 조명이 손가락이 잘못됐나? 예, 이런 것들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토지정규 수업 들으신 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고 예, 조사를 하셔서 카페에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조사를 잘 해주시면 저는 이런 가이드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굉장히 오랜만에 찍었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